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바로 이마트입니다.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 그리고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는 9월 이후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월 이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약 18만 주 가까이를 매도하였지만 외국인은 7만 6천 주, 10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 지수가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국인과 기관은 이마트만은 꾸준히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마트를 주목하고 있고 주가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마트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 2년간의 이마트가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굳건한 마트 사업 부분에서는 최근 어떤 부분에서 상황의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2년간의 하락 부분에서는 주가가 그동안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왜 도대체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힌트가 된다면 바로 마트 사업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생겼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2년간의 하락, 그리고 그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마트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이 정도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8년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꾸준히 하락했고 그 전부터는 엄밀히 따지면 2012년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세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마트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 꾸준히 내려왔었는데요.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찾아보면요. 자, 첫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 이마트에 많은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이라 하면 쿠팡, 위메프, 티몬과 같이 온라인 시장을 말하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특히 17년 이후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통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이런 것들이 소비자의 구주매 채널이 되다 보니까 전통 유통업종이라고 불리는 이마트나 롯데마트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유통업종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온라인 앱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 쿠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2위, 3위라고 분류되고 있는 업체들 역시 G마켓, 11번가, 위메프다 보니까 기존의 유통업체인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와는 격차가 엄청 커져 있는 상태였죠. 사용자 수만 맞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앱 이용 시간 역시도 이커머스 업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떠오르는 반면에 전통의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그 위세에 눌리다 보니까 주가 역시도 많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마트가 최근에 전문점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전문점이라고 한다면 노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일렉트로마트도 이마트의 전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서 전문점은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뿐만 아니라 베이비서클, PK마트, 삐에로 쇼핑 등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현재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 최근 들어서 폐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불과 2년 전에 오픈했었던 삐에로 쇼핑, 쇼앤텔, 그리고 2017년에 오픈했던 부츠 역시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점 처리가 되는데요. 이마트가 한창 힘을 줬었던 전문점 업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브랜드와 일렉트로마트 정도는 그래도 아직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미친 상황은 아니죠. 또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에 대형 할인마트를 향한 규제들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진출할 수 없도록 막았었고요. 2011년에는 그게 1km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또 월 2회는 의무 휴업을 규정하는 등 전통상권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여건이 추진 중인 유통규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에서 20km로 확대하는 등 관련된 규정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들이 사실 전통 유통업체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이마트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2017년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건비를 고스란히 다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기존점 성장률도 지난 몇 년간은 계속 마이너스였다. 그 결과 주가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난 2년간 이마트가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왜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에 이마트를 매수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유통업종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도 눈여겨봐야 하는 건 소셜커머스 3사 영업 손실입니다. 위메프가 2017년, 2018년 영업 적자가 거의 400억 가까이 났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영업 적자가 1조 가까이 됩니다. 2019년에도 약 9천억의 영업 적자를 내면서 소셜커머스 업체의 영업 적자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2017, 2018년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소셜커머스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커져가지만 과연 이 산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의 쿠팡, 위메프, 티몬 이 3사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 와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바로 SSG닷컴의 출범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유와 공효진을 모델로 써서 쓱이라는 이름으로 이마트의 온라인 쇼핑 형태인 SSG닷컴을 적극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쓱닷컴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1분기 6,500억 원 매출액에 영업이익 1,700억을 기록했고요. 분기가 지날수록 쿠팡, 위메프, 티몬과는 다르게 순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거의 80%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여행 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부터는 한국은 한 번도 여행 수지에서 흑자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만큼 해외에서 정말 많은 돈을 써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여행은 이렇게 줄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국내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여름휴가, 국내 여행을 더 호화롭게, 더 길게 한다라는 기사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추석 명절에만 30만 명이 제주도를 향하는 등 국내 여행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올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은 해외에 썼던 이 금액들이 이제는 국내 어딘가에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을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품목별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식료품의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국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료품 수요가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식료품 수요를 가장 많이 흡수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마트가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그리고 마켓컬리보다 이마트몰과 SSG닷컴을 이용하는 사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사용자 수뿐만 아니라 앱 사용 시간 역시도 이마트가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에 이커머스의 시장 규모 성장이 점점 둔화되는 거에 비해서 쓱닷컴의 거래액은 매 분기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 부분에서 이마트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기대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온라인 앱 사용자 수는 쿠팡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사용시간 역시도 쿠팡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1인 가구 식료품 주 구매 채널을 살펴보면 이커머스를 통한 식료품 구매보다는 대형마트를 통한 식료품 구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이커머스보다 대형마트를 통한 식료품 구매가 훨씬 많습니다. 즉 쿠팡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간단한 전자기기나 화장품 및 기타 용품들을 사는 것은 쿠팡 같은 이커머스 채널을 많이 이용하지만 식료품 부분은 아무래도 대형마트에 직접 방문해서 사는 비수가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은 아직까지도 대형마트가 식료품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선호하는 구매 채널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료품 부분에 있어서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차이는 가구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더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23%의 차이가 나고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약 30%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난 식료품 수요는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대형마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대형마트에서 현재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지금 현재 점포수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경쟁사인 롯데마트의 감소, 그리고 홈플러스의 부진,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할인점 주요 점포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의 점포를 현재 폐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 경쟁 점포가 항상 이마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점포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마트의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폐점 혹은 매각을 추진하는 점포가 4개에 달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마트는 계속 점포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죠. 이런 내용을 종합해본 바 이마트의 연결 대상 법인 및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요, 2020년 2분기까지는 적자 폭이 상당히 많았어요. 전통의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벌어주는 곳이었지만 아까 설명드렸던 전문점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적자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자 폭이 상당히 축소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이어온 영업 적자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현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쓱닷컴 온라인 부분의 영업손익이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마트의 적정 주가를 18만 5천원, IBK에서 19만원, 유진투자증권에서 19만원, 키움증권 21만원, 하이투자증권 19만원, 미래에셋증권 19만원, 삼성증권 20만 5천원, 하나금융투자 19만원, 현대차증권 18만 4천원, 유한타증권 23만 5천원, 신영증권 22만원, NH 18만원으로 평균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이마트의 적정 주가가 19만 7천원인데요. 현재 이마트 주가가 15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약 27%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왜 이마트를 매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이커머스의 성장세라든지 이마트가 추진했었던 전문점의 부진이라든지 유통업계를 향한 여러가지 규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마트가 지난 2, 3년 정도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최근에는 전문점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구조조정, 삐에로 쇼핑과 같은 적자가 나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철수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현재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쓱닷컴 온라인 부분에서도 현재 증가세가 확연히 돋보이고 있고, 또 할인마트 부분에서도 현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점포 축소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그 반사수혜를 이마트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직까지도 늘어나는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대형마트가 이커머스보다는 더 많은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도 이마트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